여러분, 전인수 교수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간이죠. 마지막 사이버 시간인데, 여러분들 그 사이버 시간 마지막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말고사 문제 풀이로서, 사이버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음 용어를 상세히 설명하시오. 어디 있죠? 산승비가 뭐냐는 거죠. 그 다음에 사막과 원인. 이 두 가지입니다. 각각 5점씩이고.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 원인 영향 등에 대해 기술하시오. 그 다음 세 번째는 생활평균의 처리 흐름들을 작성하고 특히 소각 및 매립에 대하여 상세히 규실하시오. 이렇게 세 문제씩 출제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상승비죠. 자, 상승비 정의가 중요하죠. 주로 공장, 발전소, 자동차 등의 각종 오염에서 대기 중에 배출되는昂산가스 발전소에 나오죠. 공장, 주소산화물, 특히 자동차에서 우리 여러 물질과 반응해서 황산과 질산을 생성해서 빗물로 용해될 때 빗물이 더욱 상사돼서 pH 5.6 이하를 일대를 말한다. 자, 중요한 게 pH 5.6 이하를 우리가 이걸 꼭 적으셔야 돼요. 네? 그렇죠? 황산과 질산은 이제 형성된 비를 내리는데 그 pH가 수소 이온 농도가 5.6 이하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 다음 상승 피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수중 생태의 피해, 토양의 피해, 산림의 피해. 네, 이렇게 큰 세 가지. 뭐 네 가지도 있지만 시기에 어떻게 했지만 특히 중요한 게 산림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자, 사막 원인 있죠? 두 번째. 자연적 원인과 그 다음 인위적 원인으로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자연적 원인은 어떤 거죠? 가뭄 한발이죠. 그래서 이게 지구 대기 순환의 변화에서 고기압, 저기압대가 서로 형성되어야 되는데 그 다음 고기압대만 형성되어 위치해서 비가 오지 않아서 사막과 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연간 300mm 이하가 우리가 사막과 자연적 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위적 원인 이게 중요하죠. UNEP는 자연적 원인에 의한 사막화를 약 13%로 이제 하고 나머지 97%, 87%가 인위적인 원인.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게 이제 인위적인 원인 중에서 자연적 원인 13%라든지 인위적 87%든지 두 가지로 적으시면 됩니다. 특히 인위적 원인을 우리가 주로 살펴보시면 그게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에 의해서 지구 온난됨으로써 사막이나 사막화를 더 가속시킨다는 이야기고. 자, 두 번째는 어떤 거예요? 산림법체나 산림벌채, 무반면 산림벌채나 상승별에 의해 토양이 이제 산성화되어 버리죠. 그래서 표토가 이렇게 상실되어 버리는 거예요. 황폐되는 거예요. 식물이 살 수 없는 사막으로 발전돼. 이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크게 이제 지구온난화가 중요한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뭐냐인데, 지표면에 이제 흡수된 단파장이 태양 복사일이 대기가 영향됨에 따라서 장파장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저기서 여러 지표면 재복사에 대해서 이런 장파장이 복사일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와 수증기 등의 온실가스 흡수층을 통과하지 못하고 다시 지표로 환원됨으로써 지표면의 온도를 지수도 상승시키는 이야기죠. 이거 중요한 여러분 단파장과 장파중이죠. 단파장이 이제 표면에 부딪히고 냉각됨으로써 장파장으로 바뀌어갖고 그 파장이 태양 복사일이 약해져서 CO2 가스를 뚫지 못하는 게 여러분 단파장, 장파장을 분명히 꼭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원인은 뭐죠? 영양, 생물 다양성의 상실, 지해수면의 상승인데 생물 종의 다양 상실이 중요하죠. 100년에 3도씩 기후가 따라서 연간 10km 속도로 기후대가 이동이 되는데 식생은 연간 2km밖에 이동을 하지 못해요. 기후대보다 너무 이제 늦는 거죠. 그 다음에 적용을 못해서 식생 분포가 축소되고 멸종돼서 생물 다양이 상승합니다. 우리나라 소나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반도도 이제 온난화가 시작됨에 따라서 2100년 되면 거의 다 소나무가 사라지는 입장이 있어요.
자, 두 번째는 해수면 상승입니다. 지구 온난화를 해서 해수면이 상승되죠. 지수 상승되죠. 그 다음에 수온 상승의 해양 생태계 변화, 환경 변화, 바다 환경 변화가 생겨서 생산량이 대폭 감소되거나 업종이 이제 잡는 변화가 생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남쪽에 있던 멸치가 서쪽으로 옮김으로써 조기는 감소되고 멸치가 늘어나는 오정이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여러분들 기후 변화죠. 기온과 강수의 변화로 농업 생산이 예측이 불가능하고 해충 분포가 확대된다는 이야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지구 온난화 대체 방안이 제일 중요하죠. 원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산림 흡수를 확대함으로써 대기중의 온실가스 축적을 최대한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죠. 지구온난화의 범인이 뭐죠? 이산화탄소 배출이죠. 그래서 하수연료 소비 감소가 그 관건이 된 거죠.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규명과 그 연구 활동, 목표 설정하는 국제 협약인 기후 변화 협약을 채택하는 겁니다. 각 나라별로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2015년에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195국이 참석을 해서 2020년까지 파리 협정을 체결하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2100년까지 이제 2도씨 이하로 제한할 그런 목표를 했죠. 그래서 그게 신기후 체제 협약입니다. 그래서 195개국 당사국들이 목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별 자발적 온실가스 점차 방향을 5년마다 그 사무국에 제출하도록 의무한 거죠. 우리나라는 37% 한다 했죠. 대단히. 그렇죠? 지구온난화 끝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생활 폐기물을 이제 재정받는 처분받는 흐름도를 일단 보시면 어떻게요? 가정이나 사무실 공기에 발생한 발생원이죠. 그게 이제 배출하는데 우리가 잡쓰레기, 혼합쓰레기, 재활용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자 수거를 하는데 우리가 주가 분리수거예요. 수거. 분리수거 안 되는 경우는 혼합수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적한 수송 그치고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간 처리, 파쇄, 선별, 압축, 자원 회수, 소각. 소각이 중요하죠. 퇴비와 사료화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정적 실패를 했어요. 이것도 실패했고, 마지막으로 위생 매립, 재정 처분 이런 단계인 거죠. 크게 발생원, 배출원, 수거, 적간 수송을 같이 합치시고, 그 다음 중간 처리, 재정 처분으로 흐름도를 우리가 나와 있죠.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소각하고 매립을 소각부터 볼까요? 자, 소각은 쓰레기의 부피와 무게를 동시에 줄일 수 있죠. 줄이면서 가연성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해소하는 위생적 안전 방법이죠. 정의가 그렇죠. 자, 장점을 보실까요? 폐기물로부터 에너지 해소하고 폐기물을 감량화 및 안정화시킴으로써 매립지의 효율적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단점 볼까요? 단점 보면 우리가 첫째 가연성 조건을 구비해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 처리 운영 관리비가 비싸고, 그 다음 2차 분열, 오염물질 분진, 다용신 산화 폐수들이 발생합니다. 이 단점이죠. 특히 민원 발생이 심하죠. 님비 현상, 우리 지역은 안 된다 이야기죠. 님비 현상. 장점, 단점 중에서 특히 민원이 심하다는 이야기고. 자, 최종 처분이죠. 자, 매립을 이야기하는 거죠. 수거된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물질 빼고, 소각처럼 가연성 폐기물을 빼고, 음식물 유 쓰레기, 대비한 폐기를 제한 나머지 혼합 폐기물이죠.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혼합 폐기물을 매립 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비 사후 단계 문제점이 보시면 크게 세 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침출수에서 지하수 오염, 유출한 지표수 오염, 이게 지하수 지표수 오염이죠. 침출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보면 악취, 먼지, 분해가스, 유해가스 발생, 이게 유해가스 발생되죠. 지표수 오염과 지하수 오염과 유해가스 발생이 우리가 문제점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오늘 문제를 제가 여러분들 설명을 했죠.
이번 제가 하여튼 이번 학기에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저별로 서로 선택해서 협조해서 발표도 하고 무사히 잘 마친 것은 너무나 고맙고 감사히 생각합니다. 다음 기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